여러분, 혹시 최근에 뉴스 보시면서 등골이 서늘해진 적 없으신가요? 저는 이 사건의 전말을 취재하면서 정말 밤잠을 설쳤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부에 구멍이 뚫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심장 자체가 통째로 뽑혀 나간 것 같은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2026년 4월 바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정보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우리 한국에 주던 대북 핵심 감시 정찰 정보 공유를 전격적으로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던 미국의 1급 비밀 위성 정보가 하루아침에 수도꼭지 잠그듯 뚝 끊긴 겁니다. 도대체 동맹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미국이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걸까요? 오늘 수면 아래에 묻혀있던 극비 군사정보 유출 게이트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하실 겁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주던 정보가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2026년 4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폭로한 바에 따르면 기존 한미 간에는 하루 평균 50페이지에서 무려 100페이지 분량의 북한 관련 핵심 정보가 교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사건이 발생한 직후 벼르리 넘도록 이 정보가 단 한 장도 수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방부에서는 부랴부랴 브리핑을 열고 한미 간 정보 공유는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소통 유지 중이라며 진호에 나섰지만 정보 제한 조치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이 당장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지 우라늄을 얼마나 농축하고 있는지 위성으로 들여다보는 미국의 테킨트, 즉 기술 정보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겁니다. 눈을 가리고 지뢰밭을 걷는 것과 다름없는 아찔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미국은 왜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사건의 도화선은 바로 대한민국 부처장관의 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식 회의록에 기록된 팩트를 보시죠. 2026년 3월 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합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를 묻는 질의응답 과정이었죠. 기존의 한미 당국과 이하가 공식 확인한 곳은 영변과 강선 두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정 장관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지명이 튀어나옵니다. 평안북도 구성시. 바로 제3의 핵시설 장소를 국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만천하에 공개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집 마당을 몰래 지켜봐주던 옆집에 숨겨진 CCTV 위치를 동네방네 확성기로 떠들어버린 것과 같은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미국 측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싸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 직후 이것이 한미 간 극비리에 공유된 기밀 정보이 무단 공개에 해당한다며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불만을 표명합니다. 첩보의 세계에서 정보 출처가 노출된다는 것은 곧 정보 자산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구성시에 미국의 위성이나 첩보망이 닿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은폐 공작에 들어갈 테니까요. 결국 미국은 2026년 4월 중순부터 대북 테킨트 정보의 한국 공유를 전면 또는 일부 중단하는 징벌적 조치를 단행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한미 정보 동맹에 엄청난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정치권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월 23일 오전 정동영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반쪽짜리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건 야당 간사는 정 장관의 발언으로 안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안철수 의원은 주무 장관이 동맹이 제공한 기밀을 공식 석상에서 확인해 준 것은 안보 자해극이라며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주무 장관의 실언 한 번이 국가적인 외교안보 참사로 비화했다는 매서운 질타였습니다.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자 국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등판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저녁 이 대통령은 자신의 공식 X 계정에 직접 입장문을 올립니다. 내용을 보면 정 장관 발언 이전의 구성 핵시설 존재는 이미 각종 논문과 언론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명백한 팩트라면서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정 장관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오픈소스 정보였다는 주장이었죠. 당사자인 정동영 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4월 20일 출근길 브리핑에서 그는 구성시는 과거 미국 싱크탱크나 국내 언론 보도로 수차례 언급됐던 장소라고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2025년 7월 14일 인사청문회 때도 똑같이 구성을 언급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9달이 지난 지금 느닷없이 문제 삼는 저희가 의심스럽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본인의 정보는 2005년 통일부 장관 시절부터 업데이트된 것이며 공개된 정보를 말한 것뿐인데 기밀 유출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는 항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측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죠? 그런데 사태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결정적인 발언이 터집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4월 29일 정 장관은 파주에서 열린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엄청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냅니다. 말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숙미가 너무 지나치다 라고 일갈한 겁니다.
그는 미국이 문제 제기하자 화들짝 놀라 법석을 떤다. 이 사람들이 미국 국회의원이냐? 국익을 대변한다면 미국의 정부 제안은 억지다. 빨리 풀어라라고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동맹국과의 마찰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판을 조금 더 크게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정보 차단 조치가 단순히 정 장관의 입 한 번 잘못 놀린 것 때문에 벌어진 즉흥적인 화풀이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정 장관의 발언은 말 그대로 핑계거리 혹은 임계점을 넘게 만든 마지막 물방울이었을 뿐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 정보 당국을 근본적으로 불신하게 만든 무시무시한 메가톤급 스캔들 2건이 그전에 연달아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스캔들은 시간을 거슬러 2024년 7월로 올라갑니다. 이른바 수미 테리 기소 사건입니다. 수미 테리 국제정치나 외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이죠. CIA 출신의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을 지낸 워싱턴 조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표적인 한국계 대북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16일 뉴욕 남부지검 연방검찰이 그녀를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해버립니다. 혐의 내용이 뭐였냐고요? 10년에 걸쳐 한국 국가정보원 간부들의 부탁을 받고 미 당국 몰래 한국 정부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미 연방검찰의 공소장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영화 속 제임스 본드 같은 세련된 첫 버전을 기대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국정원의 공작 방식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촌스러웠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전 현직 미 고위 관리들과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대가로 수미 테리에게 수만 달러의 연구활동비는 물론이고 최고급 레스토랑의 저녁 식사, 심지어 루이비통과 보테가, 베네타 같은 고가의 명품 핸드백을 직접 사서 안겨주었습니다. 뉴욕 백주대낮에 명품 백을 뇌물로 바치다 FBI의 감시망에 그대로 걸려든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2024년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미 테리가 윤 대통령의 대일 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칼럼을 언론에 썼는데 그 직후 한국 외교부 공무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검찰은 이 칼럼 내용 상당 부분이 한국 정부가 준 지침과 일치한다고 공소장에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수미 테리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우리 국정원은 한미 소통에 문제없다고 진화했지만 이 사건으로 워싱턴의 한국계 정보 교류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동맹국 미국 입장에선 너의 정보기관 수준이 고작 이거야? 우리 뒷마당에서 명품 백 주고 로비해? 라며 엄청난 불쾌감을 느꼈을 사건이죠. 하지만 여러분, 명품 백 사건은 그저 동맹국 간의 외교적 결례 정도였습니다. 진짜 치명타, 미국이 한국의 정보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불신하게 된 결정적인 쐐기를 박은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안보의 심장을 중국의 통째로 팔아넘긴 국군정보사령부 블랙온 명단 유출 게이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들이 제비였다면 이건 대한민국의 국가첩보망을 한 방에 붕괴시킨 핵펀치였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방첩사 공식 수사 발표와 중앙군사법원 판결문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팩트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블랙요원이 뭔지 아십니까? 대사관 직원처럼 합법적 신분으로 활동하는 화이트 요원과 달리 블랙요원은 민간 사업가, 유학생, 조선족 동포 등으로 신분을 완벽히 위장해서 적고 깊숙한 곳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는 특수첩보 요원입니다. 이분들의 본명, 위장 신분, 거주지는 정보사 내부에서도 극소수 지휘부만 아는 1급 군사 기밀 중의 기밀입니다. 그런데 국군정보사령부 해외공작부서에서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 천모 씨가 무려 7년에 걸쳐 이 블랙요원들의 전체 신상과 휴민트 자산을 통째로 중국에 팔아넘긴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4월 중국 지린성 연지 공항이었습니다. 천 씨는 당시 중국 측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때 북한 공작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정보기관 소속 요원으로부터 포섭 제의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천 씨는 이를 승낙하고 맙니다. 국가에 충성해야 할 베테랑 정보 요원이 한순간에 적국의 스파이로 돌변한 겁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4년 7월 고리가 밟힐 때까지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 군의 보안망을 농락합니다. 군부대의 전산망은 외부 인터넷과 철저히 물리적으로 끊어져 있는 망 분리 시스템입니다. USB 사용도 원천 금지죠. 그렇다면 천 씨는 이 철통 보안을 어떻게 뚫었을까요? 수법은 너무나 원시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접근할 권한이 없는 다른 사무실의 비밀번호를 도용해서 기밀을 열람한 뒤 그 모니터 화면을 자기 스마트폰으로 몰래 찰칵찰칵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밖으로 들고 나가 개인 노트북에 옮긴 뒤 중국 측 정보원에게 클라우드와 메신저로 전송했습니다. 최첨단 해킹이 아니라 내부자의 허접한 도찰에 대한민국 1급 기밀망이 뻥 뚫려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천 씨가 빼돌린 정보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무려 100여 건입니다. 문서 12건, 음성 파일 18건을 비롯해 정보사의 임무, 조직 구조, 작전 계획까지 전부 넘어갔습니다. 목숨 걸고 활동하던 우리 요원들의 실명과 위장 신분이 적국의 손에 그대로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천 씨가 조국과 동료들의 목숨을 팔아넘기고 챙긴 돈은 과연 얼마였을까요? 수백억? 아닙니다. 수사 결과 천 씨가 요구한 금액은 약 2억 7천만 원, 실제로 차명 계좌로 세탁해서 받은 돈은 고작 1억 6,205만 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휴민트 자산을 지방 소도시 아파트 전세금도 안 되는 헐값에 팔아넘긴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국방부와 정보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5년 넘게 자기들 집 안에서 기밀이 줄줄 새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처음 포착한 건 군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자체 정보망을 돌리다가 북한 첩보 요원들 명단이 왜 중국인 손에 있지? 하고 기겁을 해서 군 당국에 통보해준 덕분에 그제야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천 씨는 내 노트북이 해킹당했다며 끝까지 발뺌했지만 2024년 7월 결국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됩니다. 이 사건으로 중국, 러시아에 있던 우리 블랙요원들은 급거 귀국해야 했고 국방첩보망은 사실상 마비되고 맙니다. 이 정도 짓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간첩죄로 처벌받았겠지 생각하시죠? 여기서 미국을 경악하게 만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치명적인 버그가 드러납니다. 군 검찰은 천 씨를 간첩죄로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간첩죄는 그 대상을 오로지 적국, 즉 북한 하나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 씨가 기밀을 넘긴 대상은 북한 요원이 아니라 중국 국적의 정보원이었고 이것이 곧장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수사기관이 법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적국이 아닌 외국에 팔았다는 이유로 간첩 딱지를 피한 겁니다. 결국 2025년 12월 대법원에서 천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0억 원을 최종 확정받습니다. 1심에 벌금 12억에서 10억으로 깎여주기까지 했죠. 여러분, 미국 정보 커뮤니티 입장에서 이 판결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미국은 자신들의 최첨단 위성 정보를 한국에 제공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 내부에 또 다른 스파이가 있어서 그 위성 정보를 중국이나 러시아에 팔아먹어도 한국 법으로는 이들을 간첩으로 처벌조차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제도적 방어선이 아예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런 불신이 턱끝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정동영 장관이 국회에서 구성시 핵시설이라는 기밀을 입 밖으로 내뱉어버린 겁니다. 미국 입장에선 즉각 정보 스위치를 내려버리기에 충분한 명분이 생겼던 것이죠. 이 엄청난 팩트들이 연달아 터지자 공직사회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국방부 국정원 라운지에서는 피를 토하는 듯한 한탄이 쏟아졌습니다. 국방부 소속의 한 간부는 수십 명이 목숨 걸고 만든 명단을 1.6억에 팔아넘겼는데 간첩이 아니라니 이게 나라냐며 절규했습니다. 한 경찰청 소속 유저가 남긴 비유는 정말 뼈를 때렸습니다. 우리 집 대문 박살나서 도둑이 금고까지 털어갔는데 장관이라는 사람이 동네방네 돌아내며 옆집 CCTV 비밀번호까지 떠벌린 격이다. 선 끊어버린 옆집한테 화내는 가족들에게 너네 옆집 앞잡이냐고 소리치는 꼴. 현 사태를 이보다 완벽하게 요약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해외 반응은 더 처참합니다. 글로벌 커뮤니티 레딧의 군사 게시판에서는 한국의 뻥 뚫린 보안을 조롱하는 두 개의 버튼 밈이 대유행을 탔습니다. 한쪽 버튼엔 내부 직원이 1급 요원 명단 팔아먹기, 다른 쪽엔 장관이 국회에서 동맹국 기밀 폭로하기가 적혀있고 밑에는 한국 둘 다 하면 안 돼. 라는 조롱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X에서는 한국 국정원의 최첨단 첩보 무기는 제임스 본드 가젯이 아니라 구찌 지갑과 보테가 베네타 백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지며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대중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음모론이 피어오를 수밖에 없죠. 물론 어디까지나 네티즌들 사이에서 도는 미확인 루머, 썰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밀리터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장 뜨거운 썰은 바로 국제방산 마피아 연루설입니다. 네티즌들은 묻습니다. 아무리 팀장급이라도 3중 망분리의 USB 차단까지 된 시스템을 남의 비번 훔쳐서 폰으로 찍는 허접한 수법으로 5년이나 안 걸렸다고? 이건 꼬리 자르기다. 즉, 천 씨 뒤에 군 수뇌부와 결탁한 거대한 조직이 기밀을 북중러에 팔아넘기고 이권을 챙긴다는 섬뜩한 주장입니다. 게다가 1억 6천만 원이라는 어설픈 수수 금액에 대해서도 암호화폐 은닉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기밀과 요원 수십 명의 목숨값을 고작 1억 6천에 넘겼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티즌들은 이미 모네로 같은 추적 불가능한 다크코인을 통해 수백억 원의 검은 돈을 스위스나 조세회 피처 비밀 계좌로 빼돌려놨을 거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루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국민들이 국가 안보 시스템을 단 1%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음모론은 조금 더 소름 끼칩니다.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고의적 한미 갈등 기획 조장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연간 통일부 장관과 NSC 위원장까지 지낸 백 전 노장이 미국이 그토록 민감하게 여기는 기밀을 실수로 말했을 리 없다는 겁니다. 특정 국가의 입김이 작용해서 의도적으로 한미 정보 동맹을 파탄내고 내부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다크 로비의 결과물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 모든 상황이 대한민국의 안보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이 거대한 사건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명의 실언으로 포장된 이 사태의 이면에는 촌스러운 정보기관의 로비 스캔들, 국가의 심장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긴 치명적, 배신 그리고 그 배신자에게 간첩 딱지조차 붙이지 못하는 낡아빠진 법의 맹점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한미 정보 동맹의 균열이라는 초유의 사태. 물론 배후에 관련된 방산 마피아 썰이나 기획 조장설 등은 아직 명확한 수사가 더 필요하고 정치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섣부른 판단보다는 끝까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굳게 닫힌 미국의 정보 수도꼭지는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우리 스스로 안보의 구멍을 메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뭔데뭔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